나에게 월급은 실감나지 않는 단어에 불과하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길지 않다. 한 달 동안 정신없이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은 들어오기 무섭게 매번 자취를 감춰버리고 마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꾹 참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봐도 통장만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 언제까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기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경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말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월급에 발목 잡히지 않고 주도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비자 심리학, 인지 심리학, 사회 심리학 전문가 세라 뉴컴. 그녀는 돈에 짓눌리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금융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후 재무심리학을 공부하며 알게 된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재테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돈에 대해 제대로 알려 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결국 돈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방식으로 현실에 대응하게 되는데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 돈 자체에 분노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돈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금융 지식과 재무 설계 기법보다는 인간이 궁핍과 가난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뉴컴은 돈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를 지배하는지를 연구해 재무심리학 책을 냈는데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이거다.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소득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돈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회사에서 라고 답한다. 하지만 돈을 외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스스로 돈을 통제한다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월급이 과연 고용주에게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 고용주는 당신의 시간과 기술을 빌릴 따름이다. 월급은 당신의 능력을 노동이라는 형태로 고용주에게 빌려주어 자산으로 바꾼 결실이다. 즉, 당신이 받는 돈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 단순한 생각의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자산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대체로 소득을 안정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방과후 지도사 활동을 하거나 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분야에서 터득한 노하우로, 처음엔 취미나 재능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유명 유튜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광고나 후원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즉,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산을 월급으로 한정 지을 때 자신의 능력을 자산으로 생각하여 창의성을 발휘했고 그로 인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어낸 것이다. 자산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돈을 버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닌 창의적인 도전이 된다. 잊지 말자. 반드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이 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의 원천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